이렇게 미는 거랑 이렇게 미는 거랑. 오. 와, 예아베리. 와.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랩을 다운 하면은 너무 길게 내려. 그래서 이제 승모근 활성화가 많이 돼요. 내 몸 내가 스스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들어야 된다. 아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개별아. We don't talk about nothing no more. Nothing, nothing. We don't talk about nothing no more.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빅불 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오늘 주말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제가 짧게나마 좀 봐드릴 수 있는 분들 몇 분 앞에 모셔놓고 체형도 좀 짧게 좀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약간 어느 정도 레벨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자, 일단 나는 운동을 한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혹시 먹방 보고 오신 분이 계신 건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레벨을 좀 그래도 중급자, 초중급자로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웨이트 트레이닝 기반으로 하잖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베이스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개별화예요. 이게 제가 진짜 여러 나라에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사람마다 팔다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같은 몸무게더라도 팔다리 길이도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뼈 길이도 다르고, 이 뼈가 움직이려면 붙어있는 근육이 당겨주고 밀어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근육도 유전에 따라서 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누구는 금방 커지고,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커지죠. 그건 어찌됐든 유전적인 한계입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형, 지금 보면 지금 되게 이게 목이 되게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 분들이랑 라운드 숄더, 자, 어깨 좀 핍시다. 눌러주고 싶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톡 좀 집어넣고, 이게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의 체형이 진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 정형화를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루틴과 스타일을 진짜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닭가슴살 100g씩을 다 드렸어요. 똑같이 100g씩 다 드셔도 누구는 뭐 90g으로 흡수할 수 있고, 누구는 50g으로 흡수할 수 있고, 누구는 100g 다 흡수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유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내가 언제 빼고 언제 찌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일부러 안 빼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일단 근육 운동을 진행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 분할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분할, 뭐 3분할, 4분할 해야 되냐, 5분할 해야 되냐, 뭐가 좋냐. 일단 근성장을 기준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지금은 6분할 하고 있습니다. 6분할. 일단 제가 여기서 소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할법보다는 저는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한 달에 하체를 5번 한다고 칠게요. 그럼 5번 맨 앞이 다 다르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스타트를 스쿼트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하는 운동이 있죠. 그거에 에너지를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체를 한다. 오늘 하체 한다니까 스쿼트를 먼저 해야지. 스쿼트를 하시면 발달되는 근육이 거의 대퇴가 가장 먼저 발달됩니다. 이 근육형 불균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한쪽 근육이 유전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슴이 강하다. 그러면 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체가 되게 두꺼워. 그것도 유전이에요. 그럼 상체가 약해요. 그래서 한쪽이 강하면 반대쪽이 약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가져가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쪽 근육이 만약에 강해, 내가 대퇴근이 강한 스타일이야. 근데 스쿼트를 많이 해서 대퇴근이 발달이 됐어. 여러분들은 엉덩이를 키울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힙 스러스트 하는데 자꾸 허벅지가 아프대. 이미 허벅지가 발달돼서 그래요. 일단 하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보면 엉덩이가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보행할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엉덩이가 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잡고 걸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걸으면 종아리 근육도 되게 많이 쓰여요. 보행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걸으면서 많이 쓴다는 거는 근육 섬유가 직은 섬유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근육인 거예요. 그러면 근비대가 힘들겠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걸을 때 가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으시는 분 혹시 있어요? 혹시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슴 같은 경우에는 백근 성류가 더 많겠죠. 뭐 근육이 좀 파워풀하게 밀 수 있고 빨리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전적인 한계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은 전략적인 운동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해요. 저는 원래 한 60kg 대 한 M 사이즈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막 3X라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안 맞았습니다. 내추럴이에요. 이게 내추럴로 이게 차근차근히 저는 전략적으로 조금 올려온 케이스고 그 한계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지금 여기도 한계치가 오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몸이 커지는 한계치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 스테로이드를 외국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스포츠 영양학 공부를 하면서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돌아가서 하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한쪽이 너무 발달이 되면 다른 쪽은 약할 수밖에 없다. 대퇴근이 발달하면 어디가 약해질까요? 햄스트링. 오, 잘한다. 하체 운동이 근육의 한쪽이 좀 세시면은 반대쪽을 미는 경향이 있어서 진짜 프로 선수들은 햄스트링 운동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앞쪽을 했으면 뒤쪽을 같이 해줘야 이게 밸런스가 잡으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프로분들은 코치가 붙어서 만약에 오늘 대퇴근 앞쪽을 많이 썼다 그러면 항상 기랑근이라고 반대되는 근육도 같이 보조근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체 루틴을 가볍게 추천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엉덩이 운동 먼저 하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런지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간단하게. 내가 스쿼트 베이스로 운동을 여태까지 하셨으면 런지 베이스로 하세요.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체 모양이랑 엉덩이 성장이랑 스쿼트 중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은 대퇴근 발달도가 높아지면 엉덩이 키울 확률이 되게 줄거든요. 이미 하체가 많이 발달됐다. 그런 분들은 거의 케이블 발을 묶어놓고 이것만 시켜요. 케이블 킥백. 그냥 대퇴근 개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하체 운동입니다. 자, 이제 상체로 넘어갈게요. 상체. 자, 가슴 근육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요. 가슴은 상완골이라고 해서 여기 팔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자, 한번 가슴 늘려보실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까지 다 늘려보세요. 진짜 거의 다 못 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어깨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이미 어깨가 제가 말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말려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해도 다 어깨로 많이 가요. 이렇게 미는 거랑 이렇게 미는 거랑 들고 있는 부하가 여기 실려면 견갑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접는다고 하는데 팔꿈치만 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깨랑 팔꿈치가 아프고 여자분들은 가슴 느낌이 안 오는데 몰라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가슴 운동은 여러분들 하기 전에 등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제가 코칭을 할 때 좀 많이 하는 편이 가슴이랑 등을 묶어서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당기는 근육으로 가슴을 열고 견갑을 활성화한 다음에 이 느낌을 잡고 나서 벤치프레스든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든 덤벨은 아직 컨트롤이 잘 안 될 거니까 그런 머신이나 아니면 스미스 머신을 잘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안쪽 빈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슴 좀 다 내밀어 볼래요? 제가 가슴 좀 보게. 남자분들만. 네. 이게 보통 남자분들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안쪽이 비어 있어요. 가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길어요, 생각보다. 여기 안을 단축을 시키려면 이거랑 만지게 해주고 싶은데 잠깐 나와볼래요? 이게 만지면은 그 느낌이 바로 와요. 내 손바닥을 펴고 주무르지 마요. 손만 내 손만. 되면은 이렇게 미는 거랑 이렇게 미는 거랑. 오. 완전 달라요. 와. 고맙다. 그래도 다르죠. 고맙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모든 분들을 만지게 해줄 수 없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슴 근육은 많이 모은다고 단축되는 게 아니라 프레스를 할 때 네 번째 손가락 각도로 안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면 플라이 느낌대로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민다는 개념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팔이 성안이 몸이랑 가까이 붙어진다는 느낌으로 안쪽까지 넣어주시면은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요거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PT 할 때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바벨을 잡고 네 번째로 민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잡고 있으면 가슴 여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사실 살면서 뭐 푸시업이나 그리고 지방층이 하나 더 있어서 가슴 근육의 느낌을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강제로 반복으로 근육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보조자가 뭐 벤치프레스나 그런 걸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 다음날 근육통을 주면은 이게 뇌에서 여기 근신경이 활성화돼요. 여러분들이 뇌에서 내가 여기가 근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근육통을 주면은 다음날부터 내가 여기가 그 가슴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근신경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의 효용성이 훨씬 늘어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능하다면 자, 1회PT라도 받아서 가슴은 한번 근육통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자세가 안 나오더라도 푸시업을 한 300개만 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여기 느낌이 진짜 분명히 올 겁니다. 진짜. 자, 그럼 등 운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목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엑스텐드 BCA. 이야! 엑스텐드. 좋았다. 등은 근육통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까 제가 근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은 쓰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죠. 등 혹시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자, 등 근육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극을 잡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가슴은 그래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한다거나 팔은 이렇게 하면 오 이게 움직이네. 뭐 하체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하면 보이잖아요. 등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야 그걸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팔을 한쪽을 가리고 뭐 가짜 팔을 두고 망치를 때리면 우리가 아프다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연결이 돼야 근신경이 연결이 되고 그 근육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쓰려면 여러분이 등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등의 느낌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뒤에서 진짜 계속 이렇게 때려주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PT 할 때 자꾸 여기 쓰세요 하면서 광배가 이렇게 잡아주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 운동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자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등 근육을 쓸 수 있습니다. 푸시업 300개 하는 것처럼 등도 그 풀업 머신 있죠. 풀업 머신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최대한 많이 하기. 두 번째는 점프 턱걸이. 진짜 말 많이 안 하는 건데 점프 턱걸이가 웬만한 푸시업 300개 하는 것보다 등에 빠르게 자극이 와요. 제가 이걸로 진짜 회원님들, 여자 회원님들 등신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강제로 위로 올려주고 내릴 때만 버티면 돼요. 만약에 도와줄 사람 있으면 턱걸이를 할 때 누가 들어서 올려주고 내릴 때 버티면서 내리는 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장담하는데 저 피 불리잖아요. 근육통 와요 다음날. 이 등이구나. 근데 근육통이 어디가 오냐면 등 상부가 올 거예요. 아직까지 등 하부까지 근육을 쓸 수 없으니까 거기 상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등 상부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깊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등 하부부터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드러나요. 다음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등을 못 쓰는 이유, 라운드 숄더입니다. 제가 근막이야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깨가 말려있으면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힘이 이두로 가겠죠. 등을 쓰려면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로 알려드리면 가슴이 열려야 팔꿈치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랩풀 다운 여러분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분 있어요? 정수리까지? 없죠. 가슴 열고 몸 살짝 빼죠. 가슴이 열리죠. 기립근 세우고. 턱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팔만 막 이따만해지는 거야. 할 때 가슴을 열고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랩풀 다운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몸을 말고 이렇게 당겨서 승모근 이게 담아가지고 운동 잘했다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럴 거면 실업을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일단 운동은 사실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어깨 안정성을 잡고 나서야 그때서야 운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 좀 핍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등 근육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등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나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 근데 이거는 랩풀 다운은 진짜 열심히 해요. 랩풀 다운 헬스장 가면은 맨날 가끔가다 케이블도 끊어주고 막 거기 줄 서요. 근데 로우 모션은 진짜 비어있어. 자, 케이블 로우는 당길 때 여러분들이 가슴만 잘 열리면 웬만하면 들어가요. 가슴을 열면 견갑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광배근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체는 운동은 다 그냥 견갑이에요. 견갑을 내가 이렇게 라인업처럼 뽑고 넣을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원할 때 안쪽을 먹일 수 있고 바깥쪽을 먹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등은 진짜 장난 아니지 금방 빨리 커져요. 큰 근육이기 때문에. 식단으로 넘어갑시다. 식단. 제가 진짜 딴 걸 떠나서 제 유튜브를 좀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학 때문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먹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게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먹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아침을 먹는다. 나는 아침을 안 먹는다. 나는 지금 간식을 먹었다. 뭐 드셨어요? 또 간식 드신 분? 드셨죠? 뭐 드셨어요? 핫도그? 치즈볼? 제가 그 간식 기준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바 생각보다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 단백질 많이 안 먹습니다. 이 몸으로 조금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몸 좋을 때도 있었으니까 예.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단백질이 몸에 막 무조건 좋진 않아요. 일단 베이스는 여러분이 항상 탄수화물이 돼야 됩니다.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오, 경험담이죠 다들. 단백질 간식은 살 안 찐다고 해서 되게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다들. 근데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잉여량을 넘게 되면 이제 체내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오는 그 질소 부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소는 몸에서 독성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출하기 위해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소변으로 변환되는 과정 중에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고 이쪽 방광 쪽으로도 또 배출이 많이 콩팥이 많이 쓰이게 돼서 배출이 되겠죠. 이게 소변에서 뭐 냄새도 좀 느끼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온다 하면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간과 그 콩팥이 굉장히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근데 그건 직방이에요. 뭐 염증도 생기고 탄수화물도 안 좋지만 뭐 단백질도 그만큼 안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거는 너무 많이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고, 그 운동할 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공복을 언제 유지하고 내가 언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언제 혈당을 유지해야 되는지. 일단 아침을 베이스로 잡아볼게요. 자, 아침을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뭐 베이스? 단백질 베이스가 좋을까요? 탄수화물 베이스가 좋을까요? 지방 베이스가 좋을까요? 탄수화물. 네. 아침은 뭐 탄단지가 물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손 펴보세요. 구부려보세요. 펴보세요. 구부려보세요. 에너지 뭐 썼을까요? 뭐 ATP 시스템으로 뭐 크레아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쓴다 뭐 이런 거 일단 빼놓고, 일단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는 베이스는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한다, 운동이 끝났다, 가방에 보충제 막 들고 다니면서 여기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막 가방에 이따만한 보충제 들고 다니면서 운동 끝나자마자 보충제 막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끝나고 부족한 게 뭘까요? 영양소 중에. 근데 의외로 막 단백질이 제일 급한 줄 알고 단백질을 막 엄청 챙겨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기본 에너지 대사 베이스는 탄수화물을 고갈시켜서 근육을 상처를 내고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 썼는데 갑자기 단백질을 넣어. 그럼 몸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끝나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단일로 20g 먹는 것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 탄수화물과 같이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수율이 조금 높아지니까 단백질만 단위로 먹기보다는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래서 대부분의 보충제들을 보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재밌는 건 탄수화물 0g 막 찾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뭐 목적에 따라 그렇게 드실 수는 있겠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좀 같이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드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이제 대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탄수화물 베이스를 조금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운동 전 얼마 전에 공복을 잡아두느냐. 나 운동 직전에 밥을 먹고 간다. 한 분 계시네요. 오케이. 제가 그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제가 아까 기본 에너지를 못 쓴다고 했죠? 탄수화물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힘을 쓴다는 거는 뭘까요? 그 탄수화물이 어디서 나와요?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 쓰는 거죠. 그 저장된 건 언제 저장된 걸까요? 뭐 한참 전에, 뭐 적어도 뭐 8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직전에 먹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먹자마자 그 힘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못 씁니다.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주유소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바로 못 써요. 분해하고 흡수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직전에 뭐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먹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탓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은 그냥 그 전에 충분히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으면은 운동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의 그게 다 남아 있으니까 내가 운동 직전에 밥을 안 먹고 하면은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공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고, 중간 타임에 뭐 3시나 4시쯤에는 간식을 그때 채워주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한 번에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허기짐도 많이 줄고 운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때 먹는 간식은 뭐가 좋을까요? PCA? Extend. Extend. Yeah. 네. PCA는 언제 먹어도 좋으니까. 네. 또 있을까요? 떡 누구예요? 떡 좋아요. 또 쌀밥. 야, 쌀밥만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 지원하지 마요. 자,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전 채워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간식이라고 딱 떠올리면은 단백질을 챙겨서 많이 드시는데, 오히려 뭐 3시나 2시나 3시, 4시 그때쯤에 뭐 베이글이나 뭐 떡이나 아니면은 뭐 곡물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먹어주면은 혈당을 좀 어느 정도 채워준 상태에서 뭐 7시나 6시에 운동 퀄리티를 좀 가져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간식을 조금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럼 우리 또 엑스텐드와 함께하는 이벤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저기 안에서 럭키드로우에서 뭔가를 뽑으면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뭐. 거기 이제 당첨이 되면은 저희가 엑스텐드 BCAA 넘버원 엑스텐드를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76번 축하드립니다. 와, 한번 포징 한번 적어볼까요? 대회 6일 남았어요. 자, 벗자. 와, 예언베리. 와. 자, 포즈 한번 하시죠. 와. 백포즈 하시죠, 백포즈. 우와. 자, 일단 벗었으니까 몸을 보면은 일단 복근 CR이 엄청 크죠. 복근은 어떻게 하세요? 거의 팬이 자, 타고난 거예요. 복근 모양도 타고나고 CR도 어느 정도 타고나고 약간 스쿼트나 3대 운동을 하면은 복압을 많이 써서 복근이 저절로 생깁니다. 크런치나 이런 것도 좋지만 3대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옆으로 돌아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여기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하부라고 해요. 등하부 한번 좀 잘 나오게 세워보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자극을 잡고 진짜 잘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등이 있다는 걸 이제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등을 느낄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9번.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비치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운동 얼마나 하셨나요? 1년 4개월. 운동 오세요. 운동 1년 4개월 하셨어요? 네. 운동 어떻게 하세요? 운동 그 3분할로. 3분할? 네. 3분할 하세요? 네. 한번 그럼 체형을 제가 봐드릴게요. 팔 한번 내려보시고 계셔보세요. 자, 이분은 그냥 보자마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보자마자 뭐 보이세요? 그죠? 여기 어깨에는 올라오고 여기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쁠 다운하면 이게 기울어지고 데드리프트를 하면 한쪽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안정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떠 있는 건 내리고 너무 내려온 건 조금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싱글을 하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한쪽으로. 그것보다
그냥 양손으로 하는 걸 하고 그냥 마무리로 이제 싱글로 잡아주면 여기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볼게요. 자, 또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목이 지금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머리가 아무리 작아도 여기 승모근에 텐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 머리 무게를 이제 계속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계속 뭉치고 여기가 뭉치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턱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점점 앞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턱을 내가 억지로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기는 운동이랑 등을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모든 건 머리부터 시작돼요. 그 체형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잡아주셔야 돼요. 머리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깨가 말리는 거고 이 중력에 저항하려고 골반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잡아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자, 97번. 오, 옆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운동 얼마나 하셨나요? 저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운동 어떻게 하세요? 저 헬스랑 80원 하고 있어요. 저 테이블 가져가고.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97kg입니다. 아, 저 100kg인데 한번 저랑.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보시죠. 아. 준비 잠깐만. 시작! 뭐야,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우와! 네. 세시네요. 아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저는 조금 상처가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런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알려주는 거.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차별화된 걸 많이 못 알려드리니까 제가 유튜브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유튜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저 정답처럼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딱 오늘 그것만 기억해 가세요. 남의 거 따라하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알아야 내가 프로그램 만들고,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들어야 된다.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개별화! 개별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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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 사실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한 2시간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강의나 약간 이런 거 오면은 하나라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못 뵀지만 좀 영상을 보고 좀 본인에게 맞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개별화해서 본인만의 운동 프로그램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